안녕하세요, 성정혜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것은 영어가 잘하는 그곳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짜로 정해서 말하는 법,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가정법은요, 하마터면 여러분과 마주하지 못하실 뻔했던 내용입니다. 1차 회의를 통해서 우리 생기초 스타터에서는 가정법이라는 범위를 다루지 않도록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볼 때 실제로 가정법이라는 개념은 조동사를 배우고 시제를 배우고 그 다음에 판을 싹 깔아서 함께 했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그만큼 시제와 조동사를 안아주지 못했다면 가정법은 깊이가 살짝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말미암아 정말 제대로 시작해서 나 정말 스타트하고 싶어 라고 마음을 잡수셨는데 영어를 조금 어려워하시게 될까봐 영어를 좀 미워하시게 될까봐 1차 회의를 통해서는 빼기로 했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은 안 본다고 영원히 안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 좀 더 가까워지기로, 그리고 저는 문제를 직면하기로 여러분과 약속했기 때문에 가정법을 이번 편과 다음 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가정법, 사실은 영어의 가장 끝단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는 생기초 스타터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용감하고도, 그리고 성실하시고도, 그리고도 스마트한 당신을 위한 생기초 스타터가 준비한 비장의 가정법. 자, 그 가정법을 탄탄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 기출을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담아서 먼저 조동사 복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 복습. 조동사와 시제가 펼쳐진 게 가정법이라고 했잖아요. 빼놓고 갈 수가 없죠. 동사의 종류를 먼저 정리하자면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전체는 먼저 전체 동사 집합에서 비동사가 조금 작은 집단, 그리고 조동사 그렇게 그 다음 작은 집단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 일반 동사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 동사를 누가 꾸며주느냐? 조동사가 꾸며줍니다. 조동사는 비동사도 꾸며주고 일반 동사도 꾸며주고 오로지 이렇게 꾸며주는 auxiliary, 결국 액세서리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조동사의 특징은 자기가 꾸미는 대상은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데려옵니다. root, 자, 뿌리라고 해서 R이라고 줄임말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조동사는 부정을 만들 때 중간에 not이 들어가는 형태라는 거, 그리고 조동사는 주어가 3인칭의 단수가 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s나 es를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can's, may's 이런 거 nope, 안 되고요. 조동사 2개를 이쁘게 같이 쓰려고 하셔도 아니 되옵니다. 조동사는 하나만 쓰셔야 된다는 것. 이 규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동사는요, 문장에서 동사를 꾸며준다 하였는데요. 이렇게 비동사를 꾸미는 예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뮤 기억하세요? 난 고양이야, 야옹. 했었던 그 뮤가 동물 전체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나 고양이 아닌가벼, 자꾸 짖고 싶어져, 멍멍 이라고 했었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뮤의 마음고생이 있었죠. I'm a cat, I'm not a cat 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의 변화, I must be a cat, I should be, ought to be, may, might, can't, 여기 해당되는 이 조동사, 이 조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긍정의 파란 마음, 완전히 부정의 노란 마음 사이에 그 미묘한 색 변화를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누가요? 조동사가요. 그래서 조동사가 이렇게 결과는 이런 동사를 꾸면서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하는 게 조동사의 역할이다 라는 것 우리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should의 역할이 우리가 눈에 띄었는데요. should는 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기억하실까요? 자, 그런 should가 문장에서 어떤 과거형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럴 때 should 다음에 과거의 의무를 나타내고 싶을 때 직접 과거를 쓸 수가 없었던 거 기억나세요? 조동사들이란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뒤에 직접적으로 과거를 너무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 조동사 뒤에 과거 형태는 쓸 수가 없으니 그것을 대신해서 have pp가 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것은
지금의 추측이 아니라 과거의 추측으로 변하면서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아니라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자, 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으로 보셨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세 가지를 좀 잘 봐주세요. need not have pp. 자, need not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뭘 나타내요? 불필요죠. 근데 불필요 뒤에 have pp니까 과거의 불필요. 뭐뭐 했어야 할 필요는 없었는데. 했어야 할 필요는 없었는데 라는 말은 실제로는 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ought to have pp. ought가 의무를 나타내죠. should도 의무를 나타냅니다. 뒤에 have pp를 썼다라는 건 자체가 과거의 의무. 뭐뭇을 했었어야 했었는데. 뭐뭇을 했었어야 했었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실게요. 자, 말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해버렸다. 했었어야 하는데 안 했다. 안 했다. 라는 것은 실제 말하는 것과 현실이 다른 거죠. 말은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해놓고선 해버렸잖아. 결국은 너 지금 가짜로 말하는 거지. 가짜로 정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got to the junk to the 법,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문장에서 실제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직설법의 반대인데요. 실제 여러분 이 싸우는 이들 기억나시나요? 동사편에서 그 열심히 싸우던 그들 맞습니다. 그때 막 싸우면서 이러는 거예요. 가!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 진짜 안 가는구나. 안 가고 있잖아요. 이 말을 맞대고 있으니까. 근데 마음속의 바람은 아, 너 좀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너 좀 갔으면 좋겠어. 이건 가정이에요. 가짜로 정하는 거죠. 실제로 안 갔잖아요. 지금 이 말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실제는 여기 있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실제로 안 갔으면서 나 너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가짜로 하는 거죠. 실제는 안 갔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온 거예요. 즉 직설법과 가정법은 하나의 현상을 보고 안 가고 있구나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면 그냥 직설법. 안 가고 있지만 갔었으면 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가정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가정법은 이렇게 문장에서 직설법, 가정법, 그리고 명령법까지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다채롭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정법 문장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게요? 여러분 맞아요. Wright brothers, Wright 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형제를 딱 봤었을 때 이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일까요? 여러분들 느낌 오십니까? 자, 지금 보면 이 형과 동생이 실제로 이 비행기를 개발하면서 한쪽은 설계를 했고 한쪽은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형과 동생이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었던 여기 비행기 있죠. 그런데 이 비행기의 첫 비행에 성공하고 난 후에 했던 인터뷰가 아직 흑백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때 보면 이런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지요. 현상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방식이 다른 건데요. 자, 보세요. As I'm not a bird.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때문에 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난 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직설법입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은 새가 아니니까 못 날아요. 그런데 성공하고 난 후에 그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Wright brothers는 이렇게 멋지고 쿨하게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내가 새였더라면 날 수 있었겠죠. 이 말은 내가 새였더라면 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 수 없어. 그래서 난 비행기를 만들었어. 이런 의미인 거죠. 멋진 말이죠. 자, 대륙과 대륙 간의 이동이 가능했던 Wright brothers의 평생을 쏟아본 그 염원이 해결이 되고 났을 때 그때 내가 새였더라면 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난 인간이기 때문에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날 수 있는 대신 나는 방법을 고안했소이다. 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정법 문장이 바로 If I were a bird, I could fly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이 문장이 가정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왜요, 여러분들? 가짜로 정해서 하는 말하는 방법. 가짜로 정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셉니까? 새일 리가 절대 없죠. 그런데 새라면이라고 가짜로 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하고요. 그런 가정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먼저 여기에는 때문에 라면, if는 여기서 라면,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새가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을 이번에는 am not 이었던 것을 새다라고 고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동사의 뭐예요? 모양이 과거형으로 변했죠? 시제 변화가 생기고 아까는 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not을 삭선을 했어요. not을 삭선을 했다는 건 뭐예요? 날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긍부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can도 자 뭐가 되는 걸까요? could로 바뀌면서 시제 변화가 오는데요. 그런데 이 could 자체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조동사잖아요. 네,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의 시제 변화를 뒀고요. 아까는 not, couldn't, can't였었는데 그 not에 삭선을 다시 한번 주면서 긍부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정법이라는 걸 제가 회의하면서 계속 고심했던 게 이거예요. 가정법을 다룰까 다루지 말까의 고민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생기초 스타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지금 이 중반부를 향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멈춤 없이 저랑 함께 오셨다면 분명히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법이라는 이 스텝이요. 가정법은 시제라는 개념과 조동사라는 개념이 동시에 같이 맞물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맞물려져 있는 개념으로 가정법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시제나 내가 조동사가 좀 약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도전을 권해드릴게요. 안 본다고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고구나. 이게 문법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셨으면 여러분의 이해력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려고 합니다. 생기초 스타터에서 가정법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마주하신 여러분들도 그 도전을 멈추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직전에 하셨던 조동사, 여러분이 직전에 배우셨던 그 조동사의 개념, 그것을 그대로 담뿍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요. 내가 새가 아니니까 내가 못 날지 라는 문장을 아니었던 새를 새인 것으로, 날 수 없었던 나를 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게 그게 가짜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부르고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설법이라고 부릅니다.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내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술형 주관식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이들 나오는 문제지만 저희는 본질에 가깝게 의미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윌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가정법은 그래서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시제를 또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시제 수업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시제 외우지 말자. 시제 그려보자 라고 하면서 수평선을 여러분들 만들어 드렸죠. 그럼 오늘은 가정법. 가정법 외우지 말자. 가정법도 그려보자. 저랑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억나세요? 맞아요. 자, 우리가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기본 세 가지 시제, 그리고 영어에만 있는 대과거 시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미래, 대미래가 뭡니까? 네, 대미래는 여러분과 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미래 우리끼리만 알아서 되겠어?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 대미래라는 개념은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이 점만 있으면 돼요. 이 점을 만들어놨다가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잘 봐주세요. 실제 여러분 이렇게 시제라는 것은 이렇게 수평선에 쭉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새가 아니야. 그죠? 날 수가 없어. 현재 새가 아니니 내가 날 수가 없어. 현재 새가 아니니 내가 날 수 없어. 그죠? 제 뒤에 날개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나는 파닥파닥 날 수도 없어. 그러면 새도 아니고 날 수도 없으니, 새도 아니고 날 수도 없으니, 그러면 내가 새라면 날고 있을 텐데, 이런 말을 쓰고 싶다면 같은 시제 현재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휙 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새가 아니었던 나는 새가 되는 것이고, 날지 못했던 나는 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법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니 내가 못 날라서 새가 아니까 못 날른다는 말인데, 그걸 가정법으로 쓰면 새가 아니니 못 날라 대신에 새라면 날 텐데 라고 쓸 수 있고요. 시제는 과거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정법의 가장 대표적으로 if가 있어요. if를 사용하시고 if 라면, 자, 뭐라면 내가 새라면 나는 날 수 있을 텐데 라고 했었을 때, 그때 자 이때는 주어, 여기 WSCM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는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여기서는 현재 일어났던 직설법을 과거로 돌려주는 거니까 시제의 도움을 받는 거죠. 시제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걸 이거를 주절이라고 하는데요. 주절에는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라는 조동사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가정법이라는 것은 시제와 그리고 조동사의 누적된 결과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이 벌어졌을 때 지금 get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현재 못 이룬 일들은 과거에 가정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가정하시고, 그러니까 if 절에는 동사의 모양이 과거인 거고,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는 무조건 동사 뭐라고 그랬었죠? 원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이루지 못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할 때, 자,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 즉 현재 이루지 못한 것을 과거에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동사 모양 과거 써주시는 거고,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으로,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F, I. 자, 과거 시제 쓰는데 비동사는 여러분 선생님 여기 was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회화에서는 was도 쓰는데 우리가 영문법에서는 were를 격식체라고 해요. 그래서 비동사는 과거 모양 were로 통일. 원래 was, were 두 개밖에 없거든요. were로 통일. were로 통일.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I 뭐 할 수 있다니까 조동사 could. I could 자, fly. 날 수 있을 텐데. 이거 쓰시면 돼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이거 가정법 뭡니까? 아, 가정법. 딱 보니까 if절에 과거 모양 썼네요. 가정법 과거입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도 잘 썼군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법 과거라고 해봤자 실제로 역으로 돌아오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죠. 현재 새가 아니니 날 수 없어 라는 말을 한 템포 뒤로 밀어서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현재 새가 아니니 날 수 없어.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현재 새가 아니니 날 수 없어.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직설법,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말하는 가정법, 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있는 사실의 반대를 쓰는 것이다. 되셨을까요? 그리고 동사의 모양으로 그 가정법의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뭐 보니까 이게 과거를 썼네. 과거라는 건 결국은 현재의 반대인 거야.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가 가정법 과거지. 라고 하시면 베스트.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가정법의 총 종류가 4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그 시간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현재에 대한 반대를 과거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과거에 대한 반대는 어디다 쓰면 될까요? 대과거?
right,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미래에서 왔겠죠. 그리고 가정법 대미래라는 건 어디서? 미래를 만들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이렇게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런데 잠깐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딱 기본적인 형태를, 요 기본이죠. 현재를 과거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딱 4번만 만들면 돼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는 과거.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는 대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은 가정법 현재, 대미래에 대한 것을 가정법 미래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 좀 뎁스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진중하시기만 하면 돼요. 봐봐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어제 나는 돈이 없었어. 그래서 어제 밥을 못 먹었어. 그러면 어제 돈이 없어서 어제 밥을 못 먹었어. 그 말은 어제 돈 없어서 저녁 굶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제 돈이 없어서 저녁을 못 먹었다. 근데 어제 만약에 돈이 있었더라면 어제 저녁을 먹었겠죠. 자, 그러면 언제로 돌리면 될까요? 대각으로 돌리시면 돼요. 즉 어제 없던 돈이 있게 되는 거고 어제 못 먹었던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과거라 함은 뭐 플러스 뭐를 대과거라고 하죠? had pp. 즉 if절에 had pp를 쓰고 그리고 주어 오쇼커마 그리고 뒤에는 여러분 우슈쿠마, 우두, 슈드, 쿠드, 마이트를 쓰고 그 다음에는 여기 헤드 pp 보이죠? 따세요. 따서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우슈쿠마 뒤에는 헤드 pp를 못 쓰니까 뭘로 바꾸면 될까요? have pp. have pp. 이거예요, 여러분들. have pp를 쓰면 무슨 사실에 대한 반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가 되는 겁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 과거, 대과거 누군가가 여러분 물어본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과거의 사건을 돌리면 대과거가 되는 거고 대과거가 실제로는 무슨 다시 역으로 산산산산산 돌아오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헷갈린 듯 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요거 두 가지를 이제 하나씩 집중 조명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가정법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정법 현재. 오케이. 가정법 현재는 실제로 여러분들 어디서 온 걸까요? 미래에 대해서 현재로 오는 겁니다. 따단. 그럼 여러분들 현재 동사의 모양을 써주면 되겠네요. 어디예요? if절의 현재.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주어를 쓰고 이번에는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가 아니라 그냥 조동사의 현재 형태 써주시면 됩니다. 조동사의 현재. will, 여기 will, 뭐 can, may처럼 아까는 조동사의 과거였던 거를 will, can, may 현재 형태를 써주시거나 조동사의 현재나 그냥 일반 동사 현재도 괜찮아요.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라는 거 진짜 특이한 건데 여러분. 이게 정말 특이한 건데요. 가정법 미래라는 건 일어나기 정말 어려운 일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면, 지구의 자전 방향이 바뀐다면 이런 거, 우주전쟁이 일어난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핵폭발이 지구를 멸망시킨다면 이것처럼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제가 대미래라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미래 자체는 이 미래를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니까 어차피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일어나기 어려운 것들은 가정법 미래, 즉 일어나기 희박한 일에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이 되게 특이해요. were to 또는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을 쓰고 뒤에는 조동사 현재 과거 상관없고 뒤에 동사 원형 쓰는 방식으로 여러분 희박한 가능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희박한 가능성.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시험은 아래에 있는 이 두 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번에 배우신 내용을 차근차근 집중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법 현재, 가정법 지금 가정법 과거, 가정법 대과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우리는 현재 서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 서 있어요. 그러면 현재 서 있는 기준으로 내가 보내왔던 과거와 대과거의 시간들은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즉, 팩트인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미 검은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얀색 유니폼을 입었더라면 난 좀 더 화사해 보일 거야. 근데 이미 저는 검은 걸 입고 왔어요. 이미 입고 온 사실을 반대로 가짜로 정해서 말하는 게 가정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나온 세월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는 가정법 과거로예요. 자,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는 가정법 대각으로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붉은색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 이건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앞으로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건이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합격한다라면 이건 조건인 거죠.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합격한다라면, 오케이? 해가 서쪽에서 뜬다라면 이건 정해진 일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밑에 있는 두 개는 여러분 조건문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는 그 가운데 딱 하니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과 앞으로 살 세월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것은 시제랑 밀접하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법들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비교를 하셔야 돼요. 예쁜 애 옆에 예쁜 애를 딱 놔야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비교 포인트는 바로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현재라 하면 여러분들 어디겠습니까? 여기를 나타내는 거고 가정법 과거라 하면 여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현재 이제부터 비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러면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사실의 반대는 뭘로 가정하면 될까?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저는 이미 검은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검은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이란 뜻이 되려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는 어디로 가죠? 뒤로 한 발자국 폴짝 뛰어서 가정법 과거로 나타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비교의 포인트는 자, 가정법 현재 vs 가정법 과거 이것들을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따단 준비되어져 있고요. 예문도 함께합니다. If you have a boyfriend, you can take him to the party 라는 문장이 있어요. If you have a boyfriend, 자, 해당 문장 여러분 가정법 뭘까요? 자, 가정법 중에서도 여러분들 여기서 현재 모양을 썼죠. 가정법 현재입니다. 자, 가정법 현재라는 건 여러분 어디서 온 걸까요? 가정법 현재는 실제 미래에 있는 일을 이렇게 자, 현재로 조건을 하는 거죠. 즉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나는 여기 서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여기에 서서 지금 딱 중심으로 봤었을 때 가정법 현재는 사실 미래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가정법 현재는 미래에서 온 거니까 미래의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f you have a boyfriend,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남자친구 생기시면 you can take him to the party. 파티에 같이 놀러 올 수 있으세요. 자, 남자친구 생기시면 놀러 올 수 있다는 건 앞으로 생기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생긴 건 여러분 여기다가 현재라고 썼지만 여기 현재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현재라는 건 실제로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조건, 앞으로 남자친구 생기시면 파티에 놀러 올 수 있으세요.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는 것에 반해서 여러분 삐슷하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If you had a boyfriend, you could take him to the party. 다르죠? 어디가 달라요? 딱 여기만 다른데 큰 차이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모양이 과거예요. if를 쓰고 과거를 썼다는 건 가정법 뭘까요? 가정법 과거. 즉 과거는 어디서 온 걸까요? 또는 여기서 온 거죠. 가정법 과거는 실제 현재에서 온 겁니다. 현재는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즉 현재는 남자친구가 없어. 남자친구가 없는데 남자친구가 있으면 데려와봐 라는 말은 이런 거죠. 야, 너 남자친구 있으면 데려와봐. 아, 데려보라고. 너 없잖아. 이겁니다. 너 없는데, 없는 건 팩트. 이미 정해진 일인데 너 있으면 한번 데려와봐 라고 친구들이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우 정말 못된 것들. 이렇게 말할 때. 이럴 때는 have가 아니라 had가 되는 거죠. 왜? 왜 과거를 썼겠습니까? 현재 없으니까. 현재 없어서 못 데려오니까 있으면 데려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팩트는 없는데 있는 걸로 가정하는 거죠. 즉 가정법 과거에 해당이 됩니다. 가정법 과거의 특징, if를 쓰고 주어를 쓰고 과거 형태. 비동사는 w어로 통일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 슈, 쿠, 마, 우두, 슈드, 쿠드, 마이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실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것.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즉 없는데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너 남자친구 없잖아. You don't have a boyfriend. 근데 이것을 반대로 if you have a boyfriend, 남자친구 있으면 데려와봐. 이런 식의 문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에 비해서 여기 현재라는 거는 여기가 현재라는 건 원래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가 현재라는 건 미래에서 온 거잖아요. 여기가 현재라는 건 미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실제 가정법 현재는 if, 주어 현재, 그리고 우슈쿠마, will, shall, can, may 같은 조동사 현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건요. 앞으로 이래, 미래에 대한 조건을 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너 앞으로 생기면 데려와봐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가정법을 공부할 때는 요즘 트렌드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베이스 잡아가고 있지만 베스트 만들어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가정법을 단순하게 if, 주어, had, pp 이렇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가정법의 원래 의미가 뭔지를 물어보는 시제를 복합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방법이 제대로 반드시 점수를 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자, 누군가가 딱 문장을 보여줬는데 if 절에 과거가 보여. 과거? 그러면 실제로는 어디서 온 거지? 맞아, 현재에서 온 거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의 가정이구나. 현재는 사실은 얘가 남자친구 없는데 있다고 가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 잡수시면 돼요. 위에 거? 가정법 현재? 여기 현재 모양이니까 현재인데 가정법 현재는 어디서 온 거지? 미래. 미래에서 왔으니까 미래에서 왔다는 것은 실제로 알 수 없는 거니까 조건이구나. 앞으로 남자친구 생기면 데리고 오란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가정법 과거. 이게 여러분들 가장 핫하고요. 가정법 현재는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셔도 되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문이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경우에는 조건문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그것은 가정법 과거라고 하신다는 거고요. 가정법 과거의 특징은 과거형 모형 나오고 were 나오고 그리고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자, 간단해요. 여러분들 외우시는 방법은 가정법 과거라고 if의 주어의 가정법 과거라고 했으니까 과거. 비동사는 were, 주어 우슈쿠마, 우두, 슈드, 쿠드, 마이트, 우슈쿠마 뒤에는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정법 과거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배우고 익힙니다. 익힌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주어진 이 말들을 이용하는 건데요. 내가 부자라면 그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 집을 못 사. 그런데 부자라면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한다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현재에 대한 반대는 가정법 과거. 자, 내가 부자라면 그럼 과거를 쓸 건데 과거니까 was인가? was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부절에는 were. 그래서 if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나는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서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서 could buy the house. could buy the house. If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I could buy the house. 나는 그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요. 내가 글을 안다면 나는 너에게 글을 소개시킬 수 있을 텐데 내가 글을 안다면 그럼 지금 몰라. 그래서 소개 못 시켜. 모르니까 소개 못 시키는 건 현재. 그걸 반대로 가정하려면 가정법 과거. 내가 글을 안다면 if I knew, 과거형 써야죠. 자,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었을 텐데 뭐 할 수 있다니까 우, 슈, 쿠, 마 중에서 could 쓸게요. could introduce. 자, 너를 소개시켜 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얘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요. 내가 너라면 그 재킷을 살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라면 if I 그 다음에 뭐 쓰면 될까? if I 그 다음에 자, were you. if I were you. if I were you 라고 되어져 있어요. if I were you. 그러면 내가 너라면, 너의 입장이라면, 너라면 was는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was는 회화체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격식체에서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지금 내가 너일 수 없죠, 당연히. 유체 이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너라고 가정한다면 자, 나는 그걸 살 수 있을 텐데 자, 나는 그 잠바를 살 텐데. 이건 의지. 의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would buy. 자, I would buy. 의지. could는 살 수 있을 텐데. would는 내가 살 건데. 의지. I would buy 쓰시면 됩니다.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매우 행복할 텐데. 그가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없지만 있다면 행복할 텐데 라는 뜻이니까 지금 없어. doesn't have. 하지만 있다라고 가정할 거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니까 동사의 모양은 과거. If he had a lot of book, 많은 책을 가졌다면 그는 행복할 텐데. 행복할 텐데.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그냥 행복할 텐데는 would 쓰시면 돼요. would 그 다음에 be so happy. would be happy. 그냥 be happy가 행복하다니까 would be happy. 행복할 건데. 실제로는 책이 많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last one. 당신이 좀 더 천천히 말한다면 나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당신이 조금 더 천천히 말한다면요. 자, 그러면 지금 빨리 말해서 이해 못하겠거든? 천천히 말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빨리 말해서 이해를 못하겠거든? 이건 현재.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가정하고 싶으면 if you, 자, 천천히 말한다면 speak가 아니고 뭐라고 쓰면 될까요? spoke. 과거형. 자, if you spoke more slowly, 천천히 말한다면 나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I,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을 텐데 could, 그 다음에 이해하다 understand. I could understand bette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되셨을까요? 자,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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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우슈쿠마 동사 원형. 우슈쿠마 동사 원형, 쿠 동사 원형, 우 동사 원형, 우 동사 원형, 쿠 동사 원형으로 가정법 과거 함께 하셨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정리 3가지. 가짜로 말하는 법이 가정법이다. 자,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는 가정법 과거로 사용한다. 기억하시고요. 가정법 과거 공식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정법 과거 공식은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비동사일 때는 were로 통일하시고요. 주어 우, 슈, 쿠, 마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입니다. 즉, 이 예문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었을 거야. 라는 문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자, if 절에 동사의 모양이 과거야. 그리고 우슈쿠마 동사 원형이야. 이 말은 뭘까요? 자,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는 무슨 사실에 대한 반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내가 새가 아니니 날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새였더라면 날았을 텐데. 라고 해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즉, 가정법 과거.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정법 예문입니다. 오케이? 자,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내가 자, 새라면 날 수 있었을 텐데.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I could fly. 자,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었을 텐데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 수 없어 라는 말의 가정법 표현이었습니다. 자, 가정법이라는 대단히 소중한 아이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 가정법 확정형으로 눌러서 착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생기초 스타터 성정희였습니다.